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제3강 저는 류현정입니다. 네, 바로 화면 공유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대화나가리 문자 쓰는 법, 그리고 그 문자를 로만자로 표기하는 법, 그런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롤로그 같은 의미에서 산스크리트어에서 사용하는 그 품사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품사들 가운데 명사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음, 먼저 이 명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명사는 우리의 한글에서는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진 형태의 이제 단어가 있고 거기에 조사를 붙여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산스크리트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 어간이라고 하는 형태의 가장 의미를 품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가 있고 여기에 성, 수, 격 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어떤 기능적인 그런 요소를 담은 접미사를 붙여서 격변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명사의 변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사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간자가 줄기 간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명사의 그 뜻을 품고 있는 말의 줄기, 기본 형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문장 속에서 이 명사 형태를 봤을 때는 이 어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산스크리트어 사전을 찾을 때라던가 아니면은 복합어 안에서만 그 어간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형태이고 여기에다가 이 이제 성수격에 따른 그 격어미를 붙여서 이제 말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는 문장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가 격변화를 해서 나타난 형태를 보고 우리는 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성은 어떠한 것이고 수는 뭐 몇 개이고 그다음에 격은 무엇이구나. 그러면 문장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러한 이제 성수 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명사 고유의 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링가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링가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상징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성기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 링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단어의 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죠.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총 3개의 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 그래서 이제 뿜스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한 건데 뿜링가라고 해서 이것이 남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제 영어로는 우리 masculine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성, 그래서 나쁨사칼링가 이것은 중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스트릴링가, 그래서 feminine, 여성의 이제 그 성을 담고 있는 단어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해당 단어의 성은 어떻게 정해지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동물이나 사람처럼 딱 성별이 구별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그 성별에 따라서 해당 성의 구분을 따르는 것이 통상적인 그 성이 붙여지는 관습적인 방법이고요. 그 외의 경우에 예를 들면 하늘, 뭐 아니면 구름, 비 요런 단어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책상, 책 요런 단어들 있죠. 요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원래 고유의 그 단어에 붙여져 있는 설정이 되어 있는 관습적인 성의 구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해당 단어의 어간을 검색을 해 보시면은 그 단어가 어떤 성에 속하는지가 그 사전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성에 따라서 이 격 변화를 하는 격 어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수는 단수와 복수 정도일 텐데 이 산스크리트에는 그 특유의 양수 혹은 뭐 쌍수라고 불리는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개를 나타내는 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일 때는 단수 에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양수는 드위 그리고 복수는 마후라고 해가지고 3개 이상의 수를 가리킬 때는 바로 이 복수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명사 격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격어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비박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박디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근 라고 하는 요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비바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언가를 구분하다, 뭐 할당하다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박디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구분이나 할당 혹은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바로 그 문장 안에서 어떤 할당된 기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 어간, 이제 그 문법 용어로는 프라티파디카라고 부르는데, 요 어간에다가 접미사, 각 격에 해당되는 접미사를 붙여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문장에서 볼 수 있는 단어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어떤 격어미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어간의 기능이 문장 속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총 7 개의 비박디, 여기에다가 삼보다나 브라타마라고 불리는 이제 호격, 우리가 부를 호자를 쓰죠. 그래서 "누구야?" 하고 부르는 그 표현까지 포함해서 통상적으로는 그냥 8 개의 격이다, 이렇게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오늘 메일 발송된 그 첨부 파일로 이제 추가적인 파일을 하나 더 보내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에서 우리가 주격부터 그다음에 호격에 이르기까지 이제 기능과 쓰임새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놨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제가 예문을 따로 보내 드렸어요. 그래서 요 표와 그다음에 오늘 보내 드렸던 새로운 파일에 나와 있는 예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보면서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인제 비박디라고 요렇게 되어 있는 하나가 있죠. 요것이 바로 격이라는 의미가 될 테고요. 이 격이 이름이 인제 산스크리트 명칭으로 쭉 나와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격의 명칭이 전부 다 서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수라고 할 때 인제 서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1, 2, 3, 4, 5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혹은 제1, 제2, 제3 요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서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격, 그러니까 프라타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문법적으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주격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격의 명칭을 그 다음 탭에다가 적어 놨는데요. 요거는 사실 그 문법서에 따라서 사실 쓰고 있는 그 용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단어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아, 이것은 프라타마 제1격 혹은 주격을 가리키는 단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타마 첫 번째 격. 그래서 격의 명칭은 제1격이라는 뭐 의미로도 쓰이고, 혹은 주격이라고 우리 흔히 "은는이 가라고 얘기하는 그 형태의 인제 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뭐 임자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문법서도 있죠. 영어로는 보통 노미네티브라고 되어 있어서 보통 앞에 뭐 세 글자를 따서 NOM 요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앞에 대문자로 N을 써서 이 노미네티브를 표기를 하기도 하죠. 요러한 약호 같은 것들도 책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서를 보실 때라든가 혹은 사전을 보실 때도 그 사전이나 혹은 문헌에서 쓰이는 약호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시고 보면은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가?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제 흔한 평서문 중에서도 인제 능동태의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인제 동사의 주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보통 주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수러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비동사라고 부르는 "뭐뭐이다"라든가 아니면 뭐 "있다"라든가 요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스크리트 문장에서도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제 그 주격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들이 단순히 인제 명사뿐만이 아니라 형용사
혹은 이제 분사 같은 경우 이제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지만 이 주어의 어떤 상태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단어가 주격으로 쓰여서 수어를 나타내거나 혹은 보어로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오늘 보내드린 파일을 보시면은 각 비박디 격의 예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왼쪽에는 이제 그 각 격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탭에 보시면은 그 예문들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예문들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어가 해당 격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문장들은 우리가 아직 산디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산디, 그러니까 이 뭐 단어끼리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음운 변화 같은 것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적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격의 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느르바하 와다티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이 데바나가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그 데바나가리를 로만자로 표기를 한 것이죠. 자, 느르바라고 하는 이 단어, 느르바하에서 지금 보시면은 느릿바까지가 이 단어의 어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느릿바하라고 하는 격어미가 붙어서 주격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죠. 느릿바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와다띠라고 하는 것은 동사인데요. 동사 어근 와드, 말하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쓰여서 뭐 그는 말한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를 대신하는 주어가 바로 느르바하로 쓰인 거죠. 그래서 느르바하 와다띠라고 하는 문장, 왕이 말한다라고 하는 문장에서는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 주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주격으로 쓰여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라마하 느르바하 아스티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라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인도 고전 서사시죠. 라마야나라고 하는 서사시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사람이 느르바하 아스티, 아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아스는 우리가 뭐 흔히 비동사라고 부르는 이제 동사인데요. 무엇 무엇이 있다 혹은 무엇 무엇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르바는 아까 나왔듯이 왕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라마하 느르바하 아스티라고 얘기를 하면 라마는 왕이다라는 표현이 돼요. 만약에 느르바하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면 라마하 아스티가 돼서 그냥 라마가 있다 정도의 의미가 될 텐데, 보어로서 지금 명사의 주격이 느르바하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마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라마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모두 주격으로 쓰여서 주어와 보어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사 형태나 아니면은 형용사 같은 경우에도 주격으로 쓰여서 이제 그 수어의 의미를 담는 경우가 있는데, 뭐 보어나 수어의 이제 의미가 담길 텐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느릿바하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순다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다라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서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어와 똑같이 주격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면은 순다라하가 되겠죠. 그래서 느르바하 대신에 이제 순다라하를 넣어주게 되면 라마하 순다라하 아스티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라마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순다라 아스티, 이 아스티는 생략되기도 하기 때문에 라마하 순다라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문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순다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수어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로서 혹은 보어 혹은 수어로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위티야에서 두 번째, 제2격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목적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대상 할 때 대자를 써 가지고 대격이라든가 혹은 대상격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accusative라고 해서 제가 주로 쓰는 약호는 이제 앞에 세 글자만 따서 ACC 요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목적격은 말 그대로 동사가 있을 때 그 동사가 하는 행위의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격의 쓰임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싶을 때도 이 목적격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서울로 간다." 요런 표현하고 싶을 때 서울이라고 하는 단어의 목적격을 사용을 하면 "나는 서울로 간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외에도 인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거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 그러한 단어들에다가 목적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혹은 그만큼의 거리로라는 요러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인제 관용적인 표현들이 주로 나타나는데 부사화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 부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명사 혹은 형용사 같은 경우에 이 단수 목적격으로 쓸 경우 이것이 부사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이제 목적격이 가지고 있는 그 쓰임새, 기본적인 쓰임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예문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드라하 브리트람 한띠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인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신의 이름이죠. 신들의 제왕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흔히 제석천이라고 부르는 그 신격 바로 인드라입니다. 이 마즈라라고 불리는 번개를 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는 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남성 단수 주격으로 여기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인드라하. 그리고 브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인드라에게 그 살해를 당한 그 아수라의 이름입니다. 보통 이제 뱀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이 보통 신화 속에서는 이 브리트라가 가축과 물 막 이런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또아리 혹은 성벽 안에 가두고 풀어주지 않아서 이 인드라가 브리트라를 바즈라로 이제 깨부시고 이 모든 지상에다가 물과 가축을 쫙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유명한 신화가 이제 리그베다에 있죠. 자, 그리고 한띠라고 하는 단어는요. 죽이다라는 의미의 한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드라하 한띠 하면은 인드라가 죽인다인데 이 죽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죽이다라고 해서 어떤 대상, 목적어를 갖게 되는 타동사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브리트라라고 하는 죽이는 대상이 되는 존재를 목적격으로 써서 인드라하 브리트람 한띠, 즉 인드라가 브리트라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의 이제 목적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 보실게요. 시타 바남 가차띠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동사는 가차띠라고 하는 것인데요. 감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가다. 우리말과 비슷하죠. 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시타라고 하는 요거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제 여성이고 아까 라마야나의 주인공이 라마였는데 이 라마의 이제 부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시타 공주입니다. 그래서 예문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쓴 거죠. 그래서 시타 바남 가차티. 자, 바나라고 하는 단어는 숲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 경우는 목적지를 나타내는 목적격의 쓰임새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시타 바남 가차티. 그러니까 시타는 숲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우 바나라고 하는 단어의 이 목적격은 바로 목적지, 방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발리카 아잠 그라맘 나야티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먼저 동사부터 볼까요? 나야띠라고 하는 동사인데 니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나르다, 데려가다, 이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자, 주어는 발리까예요. 그래서 발리까 나야띠. 발리까는 소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녀가 무언가를 데려간다인데 바로 무언가를 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가 아잠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목적지를 나타내는 목적격으로서 그라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목적격이 쓰임새가 살짝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바알리가 소녀는 아자 했을 때 아자라는 단어는 이 암염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소녀는 암염소를 그라마는 어떤 뭐 고을이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통 약간 그 규모가 작은 시골 마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녀는 암염소를 마을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목적격이 살짝 쓰임새가 다르지만 둘 다 목적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아짜리아하 발란 프리차띠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먼저 프리차띠라고 하는 이 동사는 질문하다, 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짜리아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짜리아 여러분 아사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사리로 보통 문자가 되는데 아짜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스승이나 선생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짜리아하 프리차띠 선생님은 묻는다. 누구에게 묻는가? 말란 소년들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이제 복수 목적격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처럼 질문하다라던가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그 단어를 나타낼 때도 목적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한다 혹은 누구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다소 간접 목적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목적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느르바하 쑥함 지바디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쑥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이게 목적격이구나 알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동사부터 보시면 지바디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브 하면은 뭐 삶을 살다, 어떤 삶을 영위하다, 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르바는 우리 아까도 나왔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은 산다. 그런데 쑥함 지바띠예요. 자, 요 경우가 우리 아까 쓰임새 중에서 형용사나 명사를 단수 목적격으로 사용을 했을 때 부사화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쑥하라고 하는 단어는 뭐 행복한, 뭐 즐거운, 뭐 쉬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행복한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단어를 목적격으로 써서 행복하게 라고 하는 이제 부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르바하 수감 지바디라고 하면은 왕은 행복하게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이제 목적격의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격이 쓰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힌트처럼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격, 트리띠아라고 되어 있죠. 자, 트리띠아 제3격은 흔히 국격 혹은 도구격, 수단격,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instrumental이라고 하는 영문을 사용하고 있죠. 자, instrumen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도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혹은 어떤 것을 써서 무언가 어떤 것을 이제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용구, 도구, 수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이 국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험의 쓰임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뭐 연필로 글을 쓰다 할 때 연필로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쓰이는 것이 바로 국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다라고 했을 때 이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로도 쓰입니다.
자, 그리고 국격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쓰임새가 있는데 바로 동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거나 누구와 같이 있거나 아니면은 누구와 만난다라고 하거나 우리가 누구누구와라고 쓰는 그러한 경우의 표현들, 이 동반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할 때 바로 이 국격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인제 우리가 아마 요번 학기에는 배우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수동태 문장, 우리가 한글에는 없지만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주어가 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러한 경우에 무엇에 의해서 인제 당하다라고 했을 때 무엇에 의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그러니까 실질적인 동작줄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을 할 때도 이 국격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위라하 샤레나 샤투름 한띠라고 하는 요 문장인데요. 한띠는 아까 나왔죠? 죽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라는 영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웅은 샤투름 한띠, 샤투르는 적, enem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웅은 적을 죽인다. 그런데 여기에 샤레나라고 해서 국격으로 표현된 단어가 들어가 있죠. 샤라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웅은 화살로 적을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적을 죽이는, 그러니까 도구나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국격의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빠뼘 가차띠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가차띠는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가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여기는 주어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지만 가차띠라고 하는 동사 자체에 3인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녀 혹은 그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빠드뼘은 빠드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발, 우리가 foo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인제 양수의 국격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을 인제 인간에게 발은 보통 2개니까. 그래서 빠뼘 가차띠라고 하면은 뭐 주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라고 상정을 했을 때 그는 2발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라마하 시타야 사하 와남 가차띠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가차띠 또 가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라마하 와남 가차띠, 라마는 숲으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중간에 시타야 사하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사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불변화사인데요. 보통 인제 일반적으로는 국격과 자주 같이 쓰이면서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굳이 인제 사하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 국격을 사용을 해서 동반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시타야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우리 보셨던 시타라고 하는 이 여성 명사의 국격 표현입니다. 그래서 라마하 시타야 사하 와남 가차띠라고 하면 라마는 시타와 함께 숲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만들어지겠죠.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말라카학 슈다 트리샤짜 두캅 아누부아바띠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좀 길죠. 먼저 아누부아바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동사가 됩니다. 아누부후라는 이제 동사 어근에서 나온 건데요. 무언가를 경험하다, 느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수카라는 단어의 정반대의 의미. 수카는 아까 행복이나 즐거움 이런 의미였지 않습니까? 근데 두카라고 하면은 반대로 고통, 괴로움, 비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라카하 두캅 아누부아바띠 하면은 소녀는 고통을 느낀다 정도가 될 텐데 중간에 끄슈따 트리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국격이 들어가 있어요. 끄슈뜨흐라고 하는 거는 배고픔, 허기를 얘기를 하고요. 트리슈라고 하는 것은 목마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짜라고 하는 이제 불변화사로 두 개가 병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짜는 우리가 영어로 이제 and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뭐뭐뭐와 뭐뭐뭐뭐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병렬적으로 나열을 할 때 이 짜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접속사로도 사용이 되는 불변화사이기도 하죠. 아무튼 여기에서는 끄슈다 드리샤 짜, 그러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두캄 아누바바티, 고통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 배고픔이랑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격을 쓸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아네이나 사드리샤하 로케나 스티라고 하는 표현이. 자, 일단은 아스티, 우리가 아까 나왔던 비동사죠. 그래서 있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아스티 앞에 나가 있어요. 이 나는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 아스티라고 하면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테고요. 그리고 사드리샤라고 하는 표현은 그와 같은이라는 무엇과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국격으로 쓰인 단어가 아네이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명사인데요. 이제 이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것 혹은 저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대명사의 국격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것이 되겠죠. 아네이나 사드리샤. 그래서 이것과 같은 것은 로게는 로까라고 하는 단어의 척격이에요. 로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세계, 흔히 우리가 세간이라고 부르는 요 이제 곳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척격으로 쓰였지만 척격 우리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네이나 사드리샤,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은 나 아스티,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라고 하는 요 표현도 지금 아네이나 해가지고 국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브리트라하 인드레이나 한야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까 앞에서 배웠던 인드라하 브리트람 한띠라고 하는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형으로 바꾼 것입니다. 의미는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동작주가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격이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트라하 인드레이나 한야테, 그러니까 브리트라가 인드라에 의해서 한야테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브리트라의 입장에서 문장이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이지만 지금 우리가 격을 동작주로서의 이제 인드라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는 능동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격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여기서는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인드레이나라고 하는 형태로 국격으로 쓰여서 인드라에 의해라고 하는 이 수동의 표현의 동작주를 살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국격의 쓰임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4격, 네 번째 격입니다. 네 번째 격, 짜투르티라고 되어 있죠. 이 제4격은 뭐 역격, 뭐 위격, 이함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다, 줄 여자를 써가지고 역격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네이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무언가 내가 어떤 대상에게 줄 때, 주거나 바치거나 수여하거나 혹은 어떤 것을 할당할 때 그 이제 간접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대상에게 쓰는 격이 바로 역격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혹은 누구에게 혹은 누구를 위해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격이 바로 역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구누구에게 혹은 누구를 향해 라고 하는 이 간접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행위의 목적으로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낚시를 하러 바다에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낚시를 하러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역격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죠. 혹은 낚시를 위해서 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것을 위해 혹은 어떤 것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이 역격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동작이 결국 향하는 어떤 방향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제4격 역격을 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말라감 나가라야 프레샤야미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동사는 프레샤야미라고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이제 프레시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시라고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제 뭐 보내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제 사역적으로 쓰고 있는데, 프레샤야미 그래서 나는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보내는데 누구를 어디로 보내느냐가 지금 앞단어들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라감이라고 해서 소년을이라고 해서 이제 프레샤야미의 직접 목적어를 말라카의 목적격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격으로 쓰인 것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나가라야라고 되어 있는데,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바 나가리에서 그 표현이죠. 나가라,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을 도시를 향해서 프레샤야미 보낸다, 나는 보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역격이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목적격 또한 이제 목적지로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격과 목적격 양쪽 다 어떤 동작이 향하는 목적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는 역격과 목적격 양쪽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슈아슈라하 시타야 바삼시 아브라나니 짜다다우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일단 동사는 다다우라고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다다우는 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주다, 부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다다우 해가지고 주었다라는 이제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주어는 제일 앞에 있는 슈아슈라하라고 하는 요 단어입니다. 슈아슈라는 이제 결혼 관계에서 맺어진 아버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부 중에서 부인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남편의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이 되겠죠. 그래서 슈아슈라하. 이 경우에는 지금 씻다라고 하는 이 여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될 텐데요. 슈아슈라하. 시아버지가 나다우 주었다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격으로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이 두 개가 있는데 또 짜로 엮여져 있죠. 그래서 바사스와 그다음 아바라나라고 하는 것을 이 씻다를 위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바사스는 이제 우리 옷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삼시 복수 이제 목적격이 돼가지고 옷들을, 그리고 아바라나 하면은 장신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들과 장신구들을 씻다에게 주었다, 혹은 씻다를 위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되는 상대를 이렇게 역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스와가땀 네비아이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네비아이라고 하는 게 역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스와가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용적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웰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영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환영을 받는 대상에게 역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비아이라고 하는 것은 네비라는 이제 여신이라는 뜻이죠. 여성 명사로. 여신에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환영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표현을 할 때 스와가땀 레비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역격이 자주 쓰이는 형태가 뭐냐면은 숭배나 존경이나 이렇게 환영이나 이러한 것들, 특히 신이라던가 아니면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그 대상을 역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그 망갈라 어떤 문헌의 첫 시작에 어떤 신들에게 바치는 그 봉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나마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원래 이제 남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아주 구부리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상대에게 이제 존경이나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남아의 대상을 보통 역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붓다에게 바친다라고 하면은 붓다야 나마하 요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숭배나 존경의 대상한테는 보통 어 인제 이렇게 역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요 문장의 경우에는 이제 행위의 목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보자나야 아가 참이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아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감이라고 하는 것이 가다라는 의미였죠. 근데 아감이라고 하는 아라는 접두어를 붙이게 되면은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 참이 나는 온다라는 것인데 보자나를 위해서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자나야 이렇게 해 가지고 역격으로 쓰고 있는데 보자나라고 하는 것은 뭐 음식이라든가 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밥을 위해서 나는 온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말 그대로 밥을 먹기 위해서 나는 온다. 요런 의미로 이제 그런 목적, 행위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역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이고 다시. 네. 자, 이번에는 제5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격 분짜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5격은 흔히 우리가 탈격이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자, 탈이라고 하는 것이 벗을 탈자예요.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어딘가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뭐 종격이라든가 유래격 이런 표현으로도 쓰는데 어블러티브라고 하는 인제 영어로는 어블러티브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제 유래, 뭐뭐로부터라는 인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유래라고 하는 거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 원천이 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원인이나 이유, 내가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는 원인이나 이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탈격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분리나 아니면 어딘가부터 떠날 때 반발이라든가 뭐 아니면 유래 그리고 원인, 이유 요런 것들이 전부 다 탈격의 의미의 외연 안에 들어가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인제 또 비교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무엇 무엇보다 뭐 더 어떻다라는 표현을 쓸 때 무엇 무엇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에서 또 이 탈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문을 보시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문 보실게요. 나가라 아가 참이. 자, 아가 참이는 바로 앞문장에서도 나왔었죠. 나는 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나가라 해 가지고 나가라의 탈격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가라로부터 아가 참이 나는 온다. 즉 도시로부터 나는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내가 떠나온 어떤 원천이나 유래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을 할 때 이 탈격을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갓 살릴람 나빠따띠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빠따띠라고 하는 이제 이 동사는 빠뜨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 아까도 나왔듯이 부정을 나타내는 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요. 살릴라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물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가 나빠따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카드라고 하는 탈격이 들어가 있어요. 카라고 하는 것은 공중 혹은 하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드 살릴랍 나빠따띠 하면은 하늘로부터 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카드 이제 탈격을 만들어서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를 생성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무리감 반다나 비모자야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 비모자야라고 하는 거는 비무츠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무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가 이제 풀려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무츠 하면은 어딘가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풀려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비모자야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역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풀려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풀어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비모자야의 그 목적어가 무리감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리감에서 이제 무리가는 우리가 아마 대바나가리 연습할 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사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풀어줘라. 근데 어디로부터 사슴을 풀어주는가가 타격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만다나로부터 사슴을 풀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다나라고 하는 거는 바뜨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무언가를 묶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다나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묶는 것, 뭐 이제 구속구라던가 뭐 여기서는 덫이라던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덫으로부터 혹은 구속으로부터 사슴을 풀어주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스파르가 브라시아테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이 브라시아테라고 하는 거는 브람슈 해가지고 어딘가 이것도 약간 비무즈랑 비슷하게 어떤 것으로부터 무언가가 이렇게 탁 놓아져서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떼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수동형으로 되어서 이제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스와르가라고 하는 단어의 탈격을 쓰고 있어요. 스와르가는 우리가 흔히 뭐 하늘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특히나 천상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천국이나 천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스와르가트 브라시아떼 하면은 바로 그 천상계로부터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그 유래를 나타내는 타격이 쓰이고 있죠.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짜우레비아 나남 락샤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락샤티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동사입니다. 락샤 하면 무언가를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나를 지킨다라는 것인데 다나는 재산,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돈이나 재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을 지킨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가? 그러니까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보호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으로부터라는 표현을 탈격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짜우레비아라고 되어 있어서 짜우라라는 단어를 탈격으로 쓰고 있는데요. 짜우라라고 하는 단어는 도둑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재산을 노리는 대표적인 대상이죠. 그래서 짜우레비아하 복수 탈격이기 때문에 도둑들로부터 다남 락샤티 재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라마하 락샤사트나 비베디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이거는 또 탈격의 좀 뭐랄까 독특한 쓰임새입니다. 자, 비베디라고 하는 요 이제 동사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 비베디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라마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라마하 나 비베디 라마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락샤사트 해가지고 락샤사를 탈격으로 써주고 있거든요. 근데 락샤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나찰이라고 부르는 악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마는 나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사실 목적격인 것처럼 들리지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를 쓸 때 그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보통 탈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라마는 락샤사로부터 말하자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락샤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다음 문장은 이제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따스맛 가라낫 아합따뜨라 나가차미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가차미 하면은 나는 간다인데 나가 붙었기 때문에 나가차미 나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따뜨라 하면은 그곳에라는 의미입니다. 아함은 나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기서는 주어가 되겠죠. 나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 그런데 따스맛 가라낫 까라나 하면은 원인, 이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나타내는 이 두 단어가 전부 다 탈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스맛, 까라나. 따스맛은 대명사, 지시대명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 그라는 의미인데요. 따스맛, 까라나 하면은 이 따스맛이 까라나를 꾸며줘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 때문에 아함따뜨라 나가참 나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것이 이유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마마 부티히 세나 샤테비아하 아디까 아스티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아까 그 탈격의 마지막 쓰임새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비교해서 우리 뭐뭐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탈격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주어는 이제 부띠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부띠는 뭐 여기서는 지성이라던가 지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마 부띠, 마마는 나의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지성은 아디까 아스티, 아디까는 더 뛰어난이라는 의미. 그래서 나의 지성은 더 뛰어나다. 근데 뭐보다 더 뛰어나냐? 바로 세나 샤테비아, 세나 샤타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사실은 복합어인데 세나 하면은 군대, 그리고 샤타 하면은 100이라는 숫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세나 샤타 하면 100개의 군대들보다도 나의 지성은 더 뛰어나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보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탈격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이번에는 제6격입니다. 속격, 뭐 소유격, 뭐 가진격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네티브라고 하는 영어로 보통 쓰죠. 그래서 제6격은 말 그대로 어떤 소속이나 소유, 무엇무엇의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사실 속격의 쓰임새는 굉장히 폭 넓어서 이 한 번에 다 익히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나열만 쭉 해놔도 제가 보시면은 동작자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주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간접 목적어로 쓰이기도 하고 역격과 유사한 용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있어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일 때도 이 속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폭넓고 다양한 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격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만큼 속격의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고 문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마마 부스타감 꾸트라스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꾸트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아스티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인데요. 자, 부스타카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이 책의 소유를 나타내는 말로서 마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마마는 아까도 살짝 등장을 했지만 나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마 부스타감 나의 책은 꾸트라스티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스타카라고 하는 것의 소유를 나타내는 이제 소유, 속격으로서 마마가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느레파시아 부트라하 아스티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산스크리트어에서는 가지다, 해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관용적으로 격을 통해서 이 관계를 표현을 하는데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느르파시아 뿌트라하 아스티라고 하는 이 문장을 직역을 하게 되면은 뿌트라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아들이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데 이 경우는 왕은 아들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왕에게는 아들이 있다. 한 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느르파시아라고 하는 속격 표현이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자나하 클레샤남 우치타하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우치타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문맥에서는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이것에 뭐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텐데요. 클레샤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통이나 비탄, 이제 번뇌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제 클레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사람은 고통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할 때도 이렇게 속격을 쓸 수가 있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따와 뿌리암 까리시아미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까리시아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선호하는 예쁜 예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제 문맥에 따라서는 연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뿌리아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죠. 아무튼 어여쁨을 까리스야미 나는 뭐 행하겠다 요런 것이 될 텐데 그 대상이 지금 따와라고 하는 이 속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와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너의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당신의 어여쁨을 대하겠다가 되지만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당신에게 어여쁨을 행사하겠다. 즉 당신에게 잘 대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나타내는 말로 그 어떤 이 뿌리아라고 하는 속성을 결국에는 소유하게 되는 그 대상을 표현하는 말로 속격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야타르타 바디나하 두타시아나 도샤하가 이제 까라니아하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어려운 문장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분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까라니아 하면은 무언가가 행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노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결함 아니면 잘못 아니면은 뭐 추구 이 문맥에서는 이제 잘못을 까라니아 추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앞에 있는 두 단어가 모두 속격으로 쓰였습니다. 야타 아르타 마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복합어인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누따시야. 누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신, 사절. 그러니까 뭐 적국의 사절로 보낸다 할 때 그 사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그 사절에 대해서는 이 도샤, 이 잘못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즉 그러한 이 사신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 행위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또한 이 속격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은 말하자면 척격과 유사한 쓰임새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어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뭐뭐 중에서 요런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표현을 할 때 보통 이제 복수 속격 또는 복수 척격을 사용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문장 보시면 마누시아남 라마하 우타마하스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우타마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라마는 우타마하스티 최고이다. 그런데 누구 중에서 최고냐면은 마누시아 중에서 최고이다라는 거예요. 마누시아는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서 라마가 최고이다. 이러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속격을 통해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7격, 척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고처자를 써서 지금 척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처속격이라던가 뭐 곧대격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로커티브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공간이나 시간이나 어떤 대상에 있어서 이제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위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라는 의미가 될 테고 시간을 나타내면은 그 시간에가 될 테고 혹은 대상에 있어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내 어깨에다가 손을 댄다라고 했을 때 어깨에 뭐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이제 그 위치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척격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는 보통 어디에서 아니면은 아까 속격과 유사하게 무엇에 있어서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관해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도 척격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예문을 보실게요. 자, 바나라하 브릭시에 바사티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바사티 하면은 어디에 산다, 거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라는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는 산다.
어디에 사냐면 브릭샤에 산다라는 거예요. 브릭샤 하면은 나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숭이는 나무에 산다. 그래서 나무에라고 하는 표현, 장소를 나타내는 척격이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마시아하 바흐나우 빠짜나야 디슈탄디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마시아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슈탄디 하면은 뭐 머무르다라는 뭐 의미인데 보통 뭐 어디 어디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죠. 그리고 빠짜나라고 하는 것은 빠츠가 열을 가해서 익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요리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빠짜나 해서 요리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 마스야들이 마흔이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마흔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불이라고 하는 마흔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게 재밌는데 원래라면은 마흐라고 하는 동사 어근에서 나왔거든요. 마흐는 아까 그 니처럼 무언가를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반자라는 의미에서 마흔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 뭐냐 배다 제사 지낼 때 그러면 그 안에 신들에게 전달할 곡물들을 막 이제 내려 넣죠. 그러면은 그 불을 통해서 그 곡물들이 신들에게 전달된다라는 사고방식 안에서 그래서 불이 말하자면 그 곡물을 옮겨주는 운반자이기 때문에 바로 마흔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아무튼 여기서는 불에 그러니까 불 위에 말하자면 이 마시아 생선들이 이렇게 요리를 위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브라흐마나하 가레 야자띠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자띠라고 하는 것은 야츠, 제사 지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라흐마나는 이제 사제 계급, 브라민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브라마는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깔라라고 할 때에 제사를 지낸다. 깔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때,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적절한 때, 제사를 지내기에 적합한 때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때에 브라만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이제 시간에서의 그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라마하 다르메 라타하 아스티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라타라고 하는 이 이제 분사 형태인데요. 람니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호하다, 즐기다, 좋아하다, 열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라마는 이것에 열중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열중을 하는가? 그 열중의 대상이 되는 것, 혹은 선호의 대상이 되는 이 표현을 할 때도 척격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사랑하다, 애착을 하다라고 할 때도 그 애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통 척격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여기서는 다르마에 이 라마가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다, 혹은 열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애착의 대상이 되는 다르마라고 하는 표현이 척격으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은 앞에서 봤던 우리 속격의 예문과 사실은 동일한 문장인데 앞에 있는 것이 속격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척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둘 다 똑같아요. 마누스 예슈라고 하면은 척격으로 사용됐지만 의미는 똑같이 어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중에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라마가 우따마 최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척격의 쓰임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혹격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혹격 하면은 말 그대로 불을 혹자,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모크티브라고 이제 영어로 쓰는데요. 말 그대로 부르는 말,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자, 헤 라마, 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약간 헤이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시오, 뭐 이런 의미인데 라마라고 하면서 라마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보시오, 라마여 이렇게 부르는 표현으로서 혹격을 사용하고 있죠. 다음으로 가운데야 우띠시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우띠시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서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2인칭 명령형이죠. 그래서 가운데야라고 하는 이 혹격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가운데야라고 하는 것은 꾼띠에게서 비롯된 자라는 의미에서 꾼띠의 자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사시 마하바라타에서 판다바의 주인공 5 왕자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꾼띠의 자식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꾼띠의 자식이 여기서 아마 아르주나를 가리키는 말일 텐데요. 꾼띠의 자식이요, 일어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부를 때 이제 이 혹격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총 8개의 이제 격에 대해서 이 쓰임새가 기능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예문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산스크리트는 단어를 어느 순서로 써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산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이제 맨 뒤에 배치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운문 같은 경우에는 잖아요. 그래서 이 운율에 딱딱 맞춰서 적기 위해서 단어의 그 배치가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격의 그 의미라던가 아니면은 주어가 어떠한 것이고 동사가 어떠한 것이고를 잘 파악하지 않고 그 문장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문장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와 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성수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격어미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활용이나 인칭, 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문장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동사를 파악하고 그 동사의 동작조 혹은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호응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그 문장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격관계라던가 아니면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명확한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초석으로서 우리는 오늘 명사의 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제가 2주차를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벌써 3주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아마도 다음 시간에는 동사, 그러니까 명사의 격변화의 실질적인 예와 함께 동사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